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이제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AI 반도체 전략이 이제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구분 지어서 HBM은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 같고, 그 외 시스템 D램 이쪽은 삼성이 거의 이렇게 독주를 하는 그런 어, 양상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소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GDDR입니다. 그래픽 D램입니다. 다 이게 고성능 D램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HBM 전쟁만 바라보면 우리 삼성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좀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HBM4 개발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은 SK 하이닉스도 완판이 되고 마이크론도 완판 소식이 나오는데, 삼성은 아직 최종 퀄이 12월 초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하면서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팩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왜 엔비디아는 삼성 GDDR7을 선택을 했는지, 왜 GDDR7이 AI 추론 시대에 핵심이 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GDDR7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엔비디아의 GDDR7이 70%로 공급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D램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제 블로그에 와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전략적으로 또 수익성으로 또 산업의 판도, 전략은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다. HBM도 개발을 하지만 시스템 D램 쪽에 약간 무게 중심이 가고, 수익성은 HBM3E를 팔아봐야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안 좋습니다. 범용 D램이 수익성이 훨씬 좋습니다. 산업 판도가 바뀌고 있죠. 지금 AI 시장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맞는 반도체,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는 HBM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밀렸지만 시스템 D램이라 그럽니다. 뭐 GDDR, LPDDR, DDR5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의 타겟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삼성의 GDDR7은 AI 추론 시장을 정확히 맞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HBM은 AI 그 학습에 필수적이고, GDDR7은 AI 추론 시장에 최적화된 메모리입니다. 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급격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유리한 GDDR7이 폭발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올해야 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게 아마 삼성의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GDDR7의 특징은 뭐 업계 최고의 속도, 그 다음에 초고밀도 용량, 12나노의 초미세 공정, 전력 효율이 좋죠. 그래서 AI 추론, GPU, TPU, NPU까지 적용 가능한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HBM에 대비해서 월등히 좋다는, 가성비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용성과 가격 경쟁력과 속도를 다 갖춘 추론 시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제품이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RTX 5090, 여기 게이밍 GPU에선 최상위죠. RTX 프로 6000 블랙웰 중급 AI 가속기죠. 루빈 CPX 이거 내년에 나옵니다. 추론 전용 AI 칩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GDDR7이 들어갑니다. 이 모두의 삼성전자의 GDDR7이 대량 채택이 되면서 사실상 엔비디아의 GDDR7 우선 공급사 위치를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난 3일 강남 코엑스에 열렸던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에서, 여기에서 젠슨 황의 이 사인입니다. 이 젠슨 황 사인입니다. 딱 들어가 있는 게임용 GPU를 이제 여기다 이제 전시를 한 겁니다. 점유율 70%를 가져갑니다. 이거는 사실상 GDDR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주었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 30%를 가지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먹겠죠. 이 트렌드 포스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신빙성이 높습니다. 23년 뭐 24년에는 삼성전자가 41, SK가 49, SK 약간 높았어요. 그런데 25년에
단기 점유율은 삼성이 70%,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하고 이제 나눠 먹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완전히 HBM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GDDR, LPDDR, 시스템 D램은 삼성이 절대 강자가 된다. 그래서 메모리 업계 헤게모니가 양분되는 그런 그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GDDR 시장은 이렇게 지금 24년에서 33년 거의 10년 동안 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시장이. 이 시장의 주도권 헤게모니를 삼성이 틀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구조적인 전략이 아주 한눈에 보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HBM은 뒤처지지 않고 따라는 가겠다. 시스템 D램은 압도적인 우위로 가겠다. 이런 약간의 투트랙.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의 물량 깡패입니다. 엄청난 물량과 원가 절감, 생산 단가 절감 탁월합니다. 삼성은 HBM3E, HBM4에서 SK 뒤진 상태이지만 그 대신 다음과 같은 전략이 눈에 꼭 이렇게 딱 보입니다. 고수익 범용 D램 시장을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HBM은 TSV 구멍 뚫는 거 이게 참 복잡하죠. 초기 수율도 낮죠. 삼성이 아직도 수율이 SK에 비해서 낮습니다. 단가 높아도 원가가 높고 그 다음에 웨이퍼도 한 3배 이상 더 들어가요. 이익률이 변동이 큽니다. 12단 HBM3E가 삼성이 30%를 싸게 넣었는데 내년에 또 뭐 30% 다운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반면에 GDDR, LPDDR, DDR 등 시스템 D램은 대량 생산 기반으로 해서 고수율 뭐 90% 훨씬 넘죠. 뭐 98% 이렇게 되죠. 빠른 단가 반영 구조로 해서 삼성에게는 묵직한 아주 실질적인 실적을 만들어주는 캐시카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GDDR7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전력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응용초가 범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게이밍, AI, 모바일, 산업용으로 다 이렇게 두루두루 하는 맞는 키입니다. 그래서 HBM보다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거 만들기도 수월하고 그 다음에 원가 부담도 적고 영업이익률 높다는데 업계에서 그거를 뭐 마다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삼성에게는 가장 돈이 되는 그런 품목,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하고 협력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월 말에 젠슨왕이 와가지고 삼성동에서 깐부치킨 동맹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삼성하고 이재용 회장하고는 HBM에 대한 협력이 아니라 시스템 D램하고의 협력이 아마 높았다는 게 이렇게 검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량 슈어티라는 건 보증인, 그러니까 물량 슈어티를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추론 시장이 커져가는데 시스템 D램을 남한테 안 뺏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하고 딱 그냥 이걸 아주 그냥 계약을 해버립니다. 소캠도 50%, 그 다음에 GDDR도 70%, LPDDR은 또 어떤 소식이 들어올지도 조금 봐야 되죠. 그래서 엔비디아에게 뭐 지금 LPDDR도 지금 50%라는 얘기가 지금 한국 경제에서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의 GDDR 물량은 70% 트렌드 포스 믿을 만한 그 이제 신문에서 다 나오고 한국경제 반도체 그 전문 기자하고는 제가 카톡을 하면서 이중으로 스크린 했습니다. GTC 2025 현장에서 젠슨왕이 직접 삼성 최고 더 락이라고 썼습니다. 더 락. 그래서 이 아주 최고라는 이 지금 친필 사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올해 초에 있었던 얘기죠. RTX 5090 샘플도 또 이렇게 GDDR7이 들어가 있는 것 샘플을 이제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HBM은 SK 하이닉스 중심, 시스템 D램은 삼성 중심이라는 시장 구도가 딱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거나 하이테크 산업이죠. 그래서 수익률을 쫓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기업이니까 당연히 그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하이테크 산업이라는 회사 그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수익률을 쫓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것은 있지만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서 HBM을 포기한 것은 아니니까 삼성의 전략을 하여튼 잘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GDDR 시장 자체가 앞에 표를 봤던 것처럼 2033년에는
389억 달러로 2.7배가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성장하죠. HBM 시장의 성장성도 큽니다. 단가와 수익 명리선에서는 GDDR 시스템 D램이 더 낫다, 더 좋다, 확장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4는 추격하는 이제 전략, 시스템 D램은 독주하는 전략, 시스템 D램은 워낙에 잘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소식을 종합하면 HBM4는 10나노 원시 D램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마지막 코어를 기다리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PRA 대량 생산 그 코어를 통과를 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코어는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고객사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조기 인증 가능성이 계속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켜볼 봐야 됩니다. GDDR7은 점유율 70%, 대통령상 수상, 엔비디아의 전 라인의 대거 채택, 추론 수요 폭발로 해서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LPDDR5X와 LPDDR6, 그리고 이런 것들은 LPDDR6는 아직 시장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개발 단계지만, LPDDR5X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하여튼 시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26, 30년 스마트폰 AI 탑재가 가속화되고, 엔비디아 LPDDR5X 물량 절반을 확보하고 모바일 D램 기반의 AI 가속의 영역에도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패러다임이 완성이 됐습니다. HBM은 SK 하이닉스가 1등, 시스템 D램, GDDR, LPDDR 삼성 1등, 서버 D램 삼성 1등.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입니다. CXL도 이제 시장이 이제 커질 건데 삼성 주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HBM 하나만 놓고 본다면 SK가 앞서지만 전체 AI 메모리 시장을 보면 삼성의 캐파가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률도 HBM만 못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이 수익성 관점에서 이번 GDDR7 70%는 메가톤급 호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D램 수익성 전략, 우선 전략을 외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HBM은 삼성 입장에서는 원가가 높아요. 그래서 적자, 흑자 이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GDDR은 대량 공정으로 고마진 안정적인 수율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그냥 HBM은 쫓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D램 쪽에서는 그 명확하게 자리를 잡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삼성에게 GDDR7 확대는 곧바로 메모리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반등이 되고 AI 추론 시장에서 추가 물량 확보로 해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겠다. 그래서 HBM 경쟁에서 좀 밀렸어도 AI 메모리 시장에서 돈 되는 역량을 선점한 기업은 삼성이다. 이 전략적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번에 엔비디아의 GDDR의 70%를 점유를 하면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최종 결론을 보겠습니다. 삼성은 AI 메모리에 양 날개를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용 AI는 SK 하이닉스, HBM의 강육, 추론용, 지금 시장이 추론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GDDR7, LPDDR5, 뭐 소캠이라든가 그 다음에 CX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시장은 학습보다 추론 시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AI 사용량의 90% 이상이 추론 시장이기 때문에 HBM에서 SK가 앞서도 AI 메모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훨씬 더 큰 파이를 먹을 수 있다. 삼성의 범용 D램 플러스 시스템 D램 중심 전략이 본격적으로 성공 궤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아쉬운 거는 이렇게 시스템 D램을 잘하는데, 범용 D램도 잘하는데 거기에 저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HBM 시장에서도 압도적으로 좀 SK를 능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